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전 정책위 의장이 뽑혔죠. 먼저 선거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모두 118명의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43표, 우윤근 의원이 42표, 이목희 의원이 33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과반 획득을 해야만이 바로 이제 당선이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예. 우윤근 의원이 64표, 이종걸 의원이 53표 이렇게 나와서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1차 투표에서는 한 표가 적었는데 역전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이목희 의원에게 갔던 그 33표가 분산이 됐다. 예. 근데 우윤근 의원 쪽으로 더 갔다. 일단 단순 산수상으로만 이런데요. 예. 뭐 그거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윤근 당선자는 당선 후에 나는 130명의 개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파 구도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개파 구도를 뛰어넘자 이런 취지로 일단 읽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 범친노 그리고 뭐 구주류 이런 연합으로 당선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거 무슨 뜻입니까? 워낙 개파 관련된 이 그 단어가 많아가지고요.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범친노라고 한다면 뭐 요즘 또 친문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친노에다가 이제 그 정세균계 여기까지를 이제 포함했을 때 이제 범친노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비노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우윤근 의원은 친노로 그러니까 범친노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예. 또 이목희 의원은 민평년 계열로 분류가 됐던 이런 사람이죠. 민평년 계열은 이제 김근태 전 고문. 예. 근데 이제 그 초기에는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될 것이다. 이게 뭐 지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대세론까지 나왔었는데 예. 그 의외로 1차 투표에서 이종걸 의원이 한 표 앞서서 1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노가 친노에 맞서서 똘똘 뭉쳤고 이 친노와 비등한 힘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투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예. 근데 문제는 비노의 특징은 구심점이 약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후 그러니까 오늘 그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놓고 본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정치인이 비노의 구심을 자임을 하면서 만약에 전면적인 정치 그 전면에 나서고 세력 규합에 나선다면 예. 새정치연합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런 의문점을 던져주는 오늘 선거 결과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종 투표도 64대 53 표차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거의 반반 정도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우윤근 의원은 근데 상당히 온건파로 알려져 있죠? 그 합리적인 그 인물로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온건 중도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이 뭐 원내 지도부에서는 내심 우윤근 의원을 원했다. 뭐 우윤근 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류가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예. 그 이후 대여 협상, 대여 관계가 관심사인데요. 우윤근 그 신임 원내대표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파트너가 되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타협적 노선을 따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윤근 원내대표의 캐릭터도 온화하고 합리적인 중도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새정치연합 안에서 원내 전략을 짜는데 당장 파열음을 내거나 분열음을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노 중도파가 사실은 대여 협상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를 해왔던 세력이거든요. 이 점을 고려를 할 때 원내 리더십의 도전 요인은 일단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야 간 가파른 대립을 야기하는 다른 돌출 사안이 터지고 만약에 당내 강경 목소리가 나올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우윤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이 사공을 잔뜩 불러들이는 배주인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다른 돌출 사안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패키지 그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별법하고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그런데 문제는 그 당 새정치연합 안에서 예를 들어서 특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 이거는 양보를 못했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여야 간에는 그렇고요.
당 내를 뭐 계파를 뛰어넘어서 잘 아우를 그런 능력은 발휘할 수 있을까요? 뭐 각 지역위원장 등등 이 조직 강화 특위도 구성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역할은 원내대표 역할이 아니라 비대위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직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위에 포함이 되겠죠. 예. 근데 다른 비대위원들을 보면은 사실은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우윤근 원내대표하고는 좀 위상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이 된다고 해서 비대위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김한길, 안철수 전 그 두 공동대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예. 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일부 보도가 나오기를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같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 뭐 김한길 전 대표는 어제 다시 불참 입장을 재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보인 박빙의 세력 구도에 힘입어서 김한길, 안철수 전 두 대표가 만약에 구심 역할을 자임을 하면 특히나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구심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할 때 5대5 지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데 만약에 지역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5대5 지분을 요구를 한다든지 만약에 이럴 경우에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 점을 또 오히려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두문 분출이죠, 지금 그동안. 뭐 현재로서는 전면에 나설 계획이 없고 새정치, 뭐 자신의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이제 그 자임을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가다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네. 또 뭐 정동영 전 고문은 그 정계 은퇴 선언한 손학규 전 고문 저 강진까지 찾아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만나진 못했다고 그러고. 지금 왜 그러니까 그게 주목이 되냐면 차기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인데요. 문재인 현 비대위원이 당대표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자 이럴 경우에 비노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여기서 뭐 좀 섣부른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전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당대표 경선 전후로 해서 이 새정치연합이라는 당이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 경랑에 휩싸일 경우에 그러면 이 범친노에 맞설 수 있는 이 대항의 리더십으로 누가 적당하냐 그리고 그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력 연합을 꾀할 것이냐 이 차원에서 이 정동영 고문이 강진을 찾아간 것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는 연초로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바빠지는군요. 네네. 문재인, 안철수, 정동영 쳐다봐야 할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